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전직 기관장과 관련자들을 부르는 것을 새누리당이 도무지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현직 기관장들에게 당시 근무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하며 수익성 없는 자회사를 끼워서 산 캐나다 하베스트 나를 매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직 사장이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추측에 불과하고 서류상 남아있는 답변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게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 긍정적인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철 사건은 1987년 당시 이미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사실이 추가 기소를 통해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정부의 은폐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관계자만이 처벌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 아닌지 고의누락이 명백하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도덕성 하자입니다. 권력의 눈치 보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던 검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고 수호자인 대법관에 임명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도 추가로 밝혀진 고문치사의 범인 3명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무능한 검사였다는 것이고, 알았는데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면 외압에 굴복한 검사였단 말입니다. 또 최선을 다한 수사에 대해 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박 후보자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 임명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전면 백지화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마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인하시키겠다는 조치인데, 이런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은 최소 1조 원 이상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나 덜 걷게 되면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또 실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 흑자분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까지 우려됩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에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 승차 행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초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공정성 달성을 목표로 경제적 형편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입과 지출의 균형, 무임승차자 배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공청회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안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고소득층의 저항만을 의식해
다수 국민이 원하는 부가체계 형평성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당장의 비난 여론을 피해가겠다며 생색내리용 땜질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건강보험료를 대책도 없이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생색, 무책임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포함한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을 제대로 설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9만 3천 명에 이르고 총 체불 발생액도 1조 3천여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의 고통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정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눕기식 대책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당장 구정에 집에 내려갈 돈이 없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반복해서 미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체불임금의 방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도입 등 체불임금 방지법을 도입하자고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